네, 안녕하세요. 건강충전소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음식이 나다, 음식이 나다라는 책을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책이 얇긴 하지만 상당히 그 축적해 놓은 내용이라서 이거 뭐 다 줄줄줄 다 하나하나 낱말 하나까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얇은 책이긴 하지만 3, 4회, 뭐 5회까지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음식이 나다라는 거는 곧 우리가 평상시 음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식사를 하고 뭐 간식을 먹고 야채, 과일, 뭐 고기 먹는 그 모든 게 내 몸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내 몸을 형성한다는 거죠. 세포에 구석구석 영양소가 들어가서, 예,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생명하고 생명이라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여기 나오면 첫 페이지에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건강의 뜻이 WHO에서 정의하기를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 관계 모든 게 양호한 상태를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는군요. 몇 년 한 2, 3년 된 것 같은데 유엔에서 연령 기준을 정했었어요. 새롭게.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내용이 여기 책하고는 관계 없는 거죠. 제가 갑자기 생각나서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미성년자, 뭐 이제 그 사이에 뭐 유아기, 뭐 그런 영아기, 유아기 이런 거 구분되긴 하지만 이제 큰 틀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18세에서 65세까지를 청년. 어우, 청년이랍니다. 65세. 아유, 축하드립니다.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군요. 청년. 왠지 막 건강해지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그리고 80세에서 99세까지를 노년. 예, 여기는 인정되시죠? 인정되는 게 아니고 이해가 가시죠? 또 100세 이상을 장수노인 이렇게, 예, 해놨군요. 장수노인이라고.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건강시대. 그렇기 때문에 2017년 11월 그 뉴욕 타임즈에선가 그 표지 모델로 아이 그림이 있고 이제 어떤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이제 얘기죠. 2017년 지금 태어난 아이의 평균 수명은 142세라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건지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기준을 정했답니다. 그래서 가보면 그러면 건강해지려면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운동, 그 다음에 뭐 충분한 휴식, 균형 잡힌 영양 뭐 이렇게 나가는데 운동은 뭐 일주일에 하루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뭐 날마다 하면 좋겠죠. 근데 요즘 현대인들이 다 바쁘시고 늦게 자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4일 이상 그래도 기본은 지키자 이거죠. 4일 이상은 보통 30분에서 50분 정도 내 몸 에너지가 태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근육이 만들어져야 되고 하니까 4일 이상에 30분 내지 50분은 해주자, 그 뜻이거든요. 또 충분한 휴식이라 하면 여기서 이제 수면을 말하는 거죠. 수면, 대체적으로 수면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수면이 아니고 숙면을 취해야 돼. 이게 뭐 잠들부터 기상시간까지 그 시간도 수면에 해당되지만 그거 말고 온전히 깊숙하게 잠드는 시간 있잖아요. 그걸 숙면이라고 그러죠. 그 숙면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뇌 속에 노폐물이 제거가 돼요. 우리 몸에 백혈구 있잖아요. 백혈구가 있고 또 임파구가 있거든요. 임파구는
그 임파절에서 나온 백혈구 쪽에 백혈구를 임파구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밤사이 숙면을 취하는 동안 몸에 있는 찌꺼기, 뇌든 신체든 그 찌꺼기들, 노폐물들을 싹 수거를 해서 간으로 가서 간에서 이게 소변 대변으로 대소변으로 이제 딱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도 중요해요. 간이 하는 일이 뭐 500가지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간이 건강해야 이런 노폐물들을 밤사이 싹 소독해서 밖으로 배출시키거든요. 또 균형 잡힌 영양. 이거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이게 중요하고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보통 뭐라 하죠? 밥을 식사를 딱 하고 나면 어우 잘 먹었다 그러잖아요. 잘 먹었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배부르다. 보통 배부르다고 했을 때 잘 먹었다고 하지 않나요? 배부르다는 얘기는 칼로리가 어쩌면 많은 그런 식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여기서 이제 다시 얘기를 쭉 하면, 우리 음식에는 영양소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게 5대 영양소죠.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우셨잖아요. 우리 그 정도까지는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근데 현대에서 들어서는 추가로 물이 있죠. 그 다음에 식이섬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7대 영양소, 또 최근에는 뭐 식물 영양소,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죠. 8대 영양소, 뭐 효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가거든요. 발견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정해지나 봐요. 이게 그 학회까지 이제 뭐 정확히 명명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5대 영양소, 6대, 7대, 8대, 9대 영양소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예전에는 그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해도, 뭐 70년대까지도 할 수 있겠죠. 토양이 아주 기름져 가지고 작물을 심으면 그 안에 있는 그 영양분이 그래도 우리가 꽤 많이 섭취를 했잖아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경우. 지금은 어떻게 돼 있죠? 다량 막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화학비를 쓰죠. 네, 화학비를 써요. 왜? 그래야 농부들도, 농민들도 먹고 사니까. 그러다 보니 땅이 비옥한 게 아니고 산성화됐어요. 산성화.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잖아요. 산성비. 중국에서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산성비도 내리고 하니까, 산성이라는 뭐죠? 산성비가 내린다는 얘기는 미네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땅속에, 토양에 미네랄을 싹 없애는 거죠. 미네랄을 뭐죠? 미네랄을 뭐죠? 칼슘, 마그네슘, 뭐 칼륨, 뭐 그런 거를 미네랄이라고 하잖아요. 셀레늄, 뭐 이런 거를. 그런 것이 산성화되다 보니까 작물들이 성장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생산량이 줄어들죠. 수확량이. 그러니까 합성 비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 해충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초제, 농약하고 제초제를 쓰는 거죠. 여름에 그 진짜 비 한 번, 요즘 막 비가 많이 내려서 아마 농부님들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비 한 번 오고 나면 잡초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쫙 올라오죠. 예, 그래서 제초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더 악순환으로 토양이 산성화되는 거고, 미네랄이 흡수할 수 있는 미네랄이 없어지는 거죠. 토양이.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그 잡초 같은 거, 그런 거를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충 같은 걸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뭘 하죠? 예, 비닐하우스를 하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치잖아요. 비닐하우스를 치면 아무래도 제초제도 아무래도 덜 쓰게 되고, 살충제도 덜 쓰게 되죠.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들으셨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계속 그 토양에서만 계속 토양을 안 바꿔주잖아요. 그 토양에서 같이 뭐 하나 토마토 심고, 그 다음에는 수박 심고, 고추 심고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합성비를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비타민, 미네랄이 아무래도 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일명 파이토케미칼이죠. 근데 이거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합성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석유에서 뽑아낼 수가 있지만 아무리 현대 과학이 발달했어도 이 식물 내재 영양소는 뽑아낼 수가 없대요. 이게 뭐냐면 식물 내재 우리가 동물들은 위험이 닥치면 어떻게 하죠? 막 달려가죠. 도망가죠. 나무 위로 올라가거나 그 위험을 피하잖아요. 근데 식물들은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걸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색깔을 바꾸거나 그 다음에 냄새를 뿜어서 그 순간을 모면해야 되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과일과 야채의 색깔이 겉에가 빨갛거나 노랗거나 뭐 오렌지색, 보라색 이게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외선이 막 하루 종일 얘를 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또 다른 거를 뿜어서 그걸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 여러 가지 색깔 나오는 그게 식물 내재 영양소예요.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뭐냐면, 항산화 영양이 풍부하대요. 거기에 항산화. 그러니까 내 몸을 산화되는 거를 방어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DNA가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DNA가 노화되잖아요. 세포 안에 DNA가 들어있잖아요. 세포액 안에. 근데 그게 노화되는데 그거를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성분이 들어있대요. 현대과학에서 아직 거기까지는 합성으로 뽑아내지 못하나 봐요. 다른 건 북한 미네랄 가능한데 그것이 그래서 자연에서 자란 유기농으로 자란 것만이 그게 풍부하게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예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죽은 의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책에서도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잠깐 나와 있네요. 토마토는 30년 전에 비해서 비타민 A 함유량이 2분의 1로 감소되고 시금치는 철분 함유량이 50년 사이에 6분의 1.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한 단을 먹으면 해결됐던 거를 지금 6단을 먹어야 해결된다는 거죠. 영양분이. 또 당근은 비타민 A가 30년 사이에 3분의 1로 줄었다. 30년 전에는 당근 하나만 먹으면 해결되는데 지금은 당근 3개를 먹어야 배 터지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유기농으로 자란 작물들은 그게 30년 전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씨앗이 물론 똑같을 경우 그렇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하고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취약한 게 또 뭐죠?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이죠. 이게 바쁘다 보니까 편리함을 자꾸 찾게 되죠. 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인스턴트 가공식품을 찾을 수밖에 없죠. 저도 먹게 되더라고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식품을 이제 가공을 하게 되죠. 가공 과정에서 열이 나고 아무래도 공기에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비타민, 미네랄 등 식이섬유가 파괴되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뭐 정제당이 뭐죠? 가공된 당이잖아요. 또 액상화당, 옥수수에서 어떤 그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액상화당을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이나 야채는 그 자리에서 뽑아서 따서 먹어야 거의 대부분의 영양분을 흡수하는데 요즘 어떻게 하죠? 따면은 우리 가정까지 오기까지 하루는 걸려요. 최소한 땄을 때, 캤을 때 그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영양소가 손실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세척하는 과정, 세척하면서 우리 수돗물에 뭐 들어있죠? 염소로 세척하게 되잖아요. 그럼 염소가 닿으면 아무래도 겉에가 이제 막이 야채나 과일에 약이 파괴되면서 영양분 손실도 되고, 수돗물에는 염소들이 있잖아요. 소독하느라고.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바쁘다는 이유로 불규칙한 식사도 하게 되고 외식 문화도 하게 되고, 외식 문화는 배달도 해당되는 거죠. 배달. 전화하면은 배달되죠. 근데 외식 문화에 많이 길들여 있으면 외식 문화는 뭐죠? 아무래도 식품 첨가물을 많이 접하게 되죠. 안에 뭐 들어있는 사실 식당 업계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뭐 이렇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음식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맛있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 그 한 그 집밥의 힘이라는 거기 내용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웬만하면 수고스럽지만 집에서 해 먹는 게 좋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사가 좋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합성 비타민이나 그릇된 정보에 의해 섭취하는 건강 보조 식품이 난무하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즘 TV에서 막 광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죠. 여기저기서 막 진짜 막 몇십 가지 몇백 가지 종류의 몇백 군데의 회사에서 막 온갖 그 건강 보조 식품이 난무하잖아요. 근데 그 연예인들 뭐 특정 연예인들을 거론하지 않겠지만 그 연예인 유명 연예인들이 그걸 광고한다고 해서 그 원래 본연의 보조식품이 달라질까요? 아니죠. 누가 광고하든 그 식품은 어차피 똑같은 원래 생산했을 때 그 영양분은 똑같다라는 거죠. 단지 어떤 연예인이 광고한다라고 해서 그게 특별하게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 엄마 아빠들이 그걸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정보를 정확히 알아내야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 가족 건강을 위해서 무조건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죠. 싼 제품 많이 먹어봐야 소용없잖아요. 제대로 된 제품을 사서 먹어야 된다는 공부 좀 조금 우리가 조금 공부를 더 하자고요. 그리고 가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소가 혈액으로 가죠. 혈액으로 가면 그 영양소가 또 세포로 가죠. 근데 그 과정이 세포로 가면 그 세포가 다시 모여서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이면 기관이 되죠. 기관이 나중에 이제 장, 우리 뭐 여러 가지 장으로 뭐 소장, 대장 내지는 간 이런 걸 다 장기라고 하잖아요. 그래 장기가 되는 거고 그런 것이 모여서 우리 인체가 이제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쭉 뒤로 가보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대사를 시키죠. 맛있게 먹고 우리가 자작 운동에 의해서 식도로 타고 위로 가서 장으로 가서 결국에는 이제 대사 과정을 소화, 대사, 소화하고 대사는 다르죠. 소화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소화 녹이고 자자가 간을 해서 장으로 가서 이제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소화시킨 거를 몸에서 흡수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거를 그 과정을 또 대사라고 그러잖아요. 대사 과정에서는 대사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에너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소화 대사가 근데 그 대사를 잘 시켜주는 것이 물질이 있어요. 효소가 있거든요. 효소가 있어야 이 대사가 이루어져요 제대로. 근데 그 효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효소에 관한 책들도 여러 가지 많지만 보통 책 한 권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 그 효소에 관해서만 따로 뭐 이제 몇 회에 걸쳐서 할지 모르겠지만 또 해볼게요. 다음 시간 이 책 그 다음 회차 수로 그 확률이 많겠네요. 왜? 그 과정이 있으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뭐 9대 영양소 이렇게 했었잖아요. 먹으면 3대 영양소를 보통 열량 영양소라고 그러거든요. 3대 영양소, 열량 영양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탄수화물 보통 그 영양소 비율이 탄수화물이 65, 단백질이 20, 지방이 15, 이 정도. 이게 보통 표준이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인체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비율이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60, 20, 20 또는 60, 25, 15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근사치는 있긴 하지만 다 비율이 그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탄수화물이 열량이 25kcal 1g당 25kcal라고 칼로리고 단백질도 탄수화물 단백질은 1g당 4kcal 열량을 내고요. 지방은 9kcal 열량 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9kcal 지방이 많으니까 우리 몸은 과학적이거든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언제 쓰일지 모르니까 그 에너지가 9kcal를 오랫동안 저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오늘은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또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지루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음 음식은 나다 2교시를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